안녕하세요. 내란 극복, 경제 성장, 국민 행복을 추구하는 이광재의 끝내주는 경제 시작합니다. 얼마 전 미국의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최강의 황금 함대를 만들 것이다. 거기에 중심에는 이 한국 기업 하나오션이 있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 얘기를 집중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트럼프가 언급한 황금 함대 과연 현실성이 있는지 여러 가지 비판도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리 20만 구독자를 넘어가고 있는 이정환 네. 대표님. 트럼프가 트럼프급이라고까지 표현한 프리기탐 어떤 네. 배인가요? 지금 미국의 제일 큰 배가 줌볼트 전함인데 다 이제 돌아가신 분들의 이름을 딴 네, 그 네. 배거든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 이름을 붙이는 경우가 많지 않고 트럼프급이라고 이름 붙이고 싶겠지만 이게 만드는데 최소 11년이 넘게 걸린다고 하는데 네. 그때까지 트럼프가 있을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뭐 전직 대통령을 내부에서 뭐 이름을 붙여줄지 모르겠지만 트럼프급 뭐 이렇게 전함이 나오기 어렵다라는 얘기도 합니다. 일단 그 며칠 전에 했던 이야기는 우리는 황금 함대라고 부른다. 골든 플릿이라고 했고요. 기존 전함보다 100배의 힘과 위력을 갖춘 그런 배를 만들 거다. 그리고 이 배를 25대까지 만들 거다. 20대에서 25대까지 해서 이 군함이 시대를 다시 만들겠다라는 건데 네. 생각해보면 다들 아시겠지만 최근에는 이제 지난 몇십 년 동안은 항공모함이 시대였거든요. 네. 항공모함에 갖다 놓고 비행기를 띄우고 거기서 뭐 이렇게 네. 그 미사일도 쏘고 하는데 전함에 뭐 그 포를 싣고 다니면서 쏘는 그런 시대가 이미 아닌 거죠. 2차 세계대전 이후로. 그런데 지금 와서 다시 전함을 만들겠다고 말하는 게 뭔가 생뚱맞기도 하고요. 그림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지금 우리가 이제 흔히 이렇게 이제 뭐 호위함, 구축함, 순양함, 전함 이렇게 분류를 하는데 트럼프가 어제 말한 게 이제 이 프라깃이라고 해서 프라깃은 원래 이 좀 규모가 작으면서 빠르게 이동하는 그런 배를 프라깃이라고 제일 위에 있는 게 프라깃인데요. 프라깃이라고 하는데 이 트럼프가 이제 트럼프급이라고 말한 프라깃이 이겁니다. 이렇게 이제 그런데 이게 기존의 프라깃보다 호위함보다 한 3배 정도 크고 예. 여기에 또 이 원자력 추진을 넣고요. 게다가 또 여기다 그 핵무기까지 놓고 온갖 무기를 다 실어 넣은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 밀리터리 덕후들이 상상 속에서 꿈꾸던 그런 이제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네. 이게 이제 뭐 무려 이 그 사거리가 80배나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아니 그 바다에서 육지를 공격할 수 있는 거의 항공모함급의 이 배를 만들겠다는 건데 그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이 나면 야 우리 항공모함 어디 있어라고 할 텐데 이제는 전함 어디 있어라고 할 정도로 이 강력한 배를 만들겠다는 게 트럼프의 구상입니다. 네. 아니 사실은 네. 이 어떤 게 사그라들 때는 다 네. 이유가 있었던 거고 네네. 지금 당장 어제 오늘만 해도 발표 나오자마자 네. 그 해군 그 네. 관계자들, 전문가들, 전현직 장군들 나와가지고 이거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고 있다. 네네. 트럼프가 결국은 자기 이름 붙이려고 이거 추진하는 거 아니냐라는 굉장히 비판적인 시선들이 많거든요. 어떤 얘기들이 있는지 좀 알려주시죠. 그러니까 이 배가 약간 그 프라깃이라는 이 배가 트럼프급이라 한 게 말 그대로 이제 역대급 그 규모인 거죠. 그리고 네. 줌볼트가 15,000쯤 되는데 그 2배, 3배 가까이 되는 배니까요. 그런데다가 기존의 뭐 호위함하고도 전혀 그 다른 컨셉이 다른 그런 배를 만들겠다는 건데 어제 그러니까 이제 CSIS 미국 전략문제연구소에서 네. 곧바로 이제 논평을 냈는데요. 네. 지금 이제 DDG 1000이라는 그 배가 네. 15,000톤급인데 한 절반쯤 되는 거죠. 그 배를 만드는데 11년이 걸렸다는 겁니다. 근데 이 트럼프의 황금한 데는 2배나 크고 더 복잡하고 심지어 핵무기까지 장착하는 거라서 2030년이 돼도 어려울 수 있다라는 네. 얘기고요. 게다가 이제 이게 또 DDG 41급이라는 게 9,000톤급인데 여기에 28억 달러가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이제 트럼프 만들려는 이 배도 최소 100억 이상 그리고 처음 개발하면 또 프리미엄 붙기 때문에 한 135억 달러 정도 잡아야 된다. 배 한 대 만드는데 네네. 이 정도 되는 비용을 들여가지고 지금 아무도 만들지 않는 전함을 만들 필요가 있느냐라는 얘기고요. 게다가 이제 생존 이름을 붙여서 트럼프급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라는 게 또 전략문제연구소의 뭐 그 논평이기도 하고 이 또 결정적인 문제가 100배 강한 전함이라는 게 듣기에는 좋아 보이지만 사실 이게 전쟁을 나가면 이 배는 80배나 멀리 로켓을 쏠 수 있어요. 그런데 네. 정작 요즘 전쟁은 이 3만 톤급, 4만 톤급 배 한 대 말고 만 톤급 배를 여러 대를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작고 기동성이 중요한데 멀리 있는 육지를 쏠 수 있는 배가 가까이 다가오는 배 공격을 이길 수 없는 경우도 있죠. 그래서 그리고 지금 왜 위험한 사업이고 정작 이게 막상 사업성 검토 또 군사력을 감안할 때 취소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당장 검증된 함정. 네. 지금 당장 필요한 전함을 만들어야 되는데 무슨 상상 속에 나오는 이런 배를 만들어 가지고 이게 과연 10년 넘게 150억 달러 이상 이 배를 뭐 몇십 대를 만든다는 건데 네. 이게 과연 가능하겠느냐? 뭐 트럼프가 물론 한국과 마스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지금 1,500억 달러를 지금 미국에 하기로 했기 때문에 대략 예산은 있겠지만 이 돈을 들여가지고 과연 네. 이게 뭐 군사력을 늘리는 데 효과가 있겠느냐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 그림 한 번만 더 보시죠. 이게 줌볼트라고 해서 트럼프가 굉장히 조롱했던 이제 미국의 초특급 구축함인데 이게 지금 트럼프 만든다는 배의 한 절반 정도 되거든요. 크기는. 절반 정도. 네, 근데 이 배는 이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 스텔스 기능이 있어가지고 레이더를 추적을 안 되는 그런 배인데 트럼프가 이 배를 보고 굉장히 못생겼다고 하면서 트럼프가 생각하는 배는 좀 더 화려하고 이렇게 엄청 그 포를 장착한 그런 배를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사실 현대전에서는 그런 포가 필요 없다는 거예요. 사실 포를 쏘면서 싸우는 것도 아니고 결국 비행기를 싣고 비행기가 가서 포격을 하는 그게 훨씬 더 기동성이 빠르기 때문에 우리가 배를 가지고 와서 배에서 이렇게 포를 쏘는 건 무슨 2차 대전이나 무슨 옛날 18세기 상상하던 그런 그림이죠. 그런 배를 트럼프 네. 머릿속에서 만들어서 이걸 만들겠다고 하는 건데 아무튼 이 그림도 보십시오. 어제 했던 이야기는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네. 최근에 우리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해서 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했다. 우리는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다시 가동시키고 있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또 재미있는 건 미국은 한때 하루에 한 대씩 배를 만들던 회사인데 나라였는데 지금은 한 달에 한 대 정도 1년에 네. 12척을 만들까 말까 하는 나라가 됐다. 이 마스가 미국의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하는데 이 한화라는 좋은 회사가 우리 도와주고 있다라고 트럼프는 엄청 또 이렇게 뿜뿜해가지고 네. 자랑을 했습니다. 네,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어쨌든 3만 톤급 네, 135억 불 네, 핵무기를 장착하고 네. 10년이 걸리는 이런 게 기술적 검토가 된 건가요? 기술적 검토는 사실 뭐 돈만 있고 또 한국처럼 이렇게 기술력 있는 나라 결합하면 충분히 가능할 수도 있죠. 그리고 뒤에 이야기하겠지만 중국의 조선 산업이 엄청나게 추격을 하고 있고 중국이 세계 조선 산업의 점유율 50%가 넘거든요. 2위가 한국인데 한국은 사실 이렇게 큰 기술력이 강한 그런 배를 만드는데 익숙하기 때문에 유력한 그 파트너가 한국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은 이제 한국의 손을 빌려서 한국 힘을 빌려서 이 무너진 조선업을 재건하려고 하고 또 중국이 지금 이제 중저가형 배를 만든다면 초특급 최첨단 배를 만들어서 미국의 조선업을 키워보겠다. 특히 그 배를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서 만들면 미국의 조선업의 부흥을 만들 수 있겠다라는 게 트럼프의 야망이죠. 네. 저는 얼마 전에 일론 머스크가 그랬거든요. F-35 비행기도 많이 필요하다. 과거에 이제 배 위에 비행기를 띄웠잖아요. 근데 이제 비행기 한 대만 있으면 되고 나머지 전부 드론이 같이 다 따라가면 되는 들어가니까. 거다. 네. 이게 미래의 전쟁이 될 거라고 하는데 이제 포까지 쏘는 어쨌든 네. 아니 그래서 제가 한화 그 주식을 체크를 못했어요. 어제 사실은 네. 이거 보도 나오자마자 네네. 트럼프 아침에 이제 기사 확인하고 하나를 들어가서 봐야지 하다가 잊어버렸는데 이게 네. 좋은 소식입니까? 안 좋은 소식입니까? 일단 처음부터 일단 하나 시끄러운데. 그 시장에서는 일단 굉장히 좋은 소식으로 보는 것 일단은 같고요. 주식은 일단은 올라가요. 이제 네. 수주 물량이 또 늘어나잖아요. 늘어나고 지금 또 이제 그 반도체처럼 조선산업도 이게 한번 수주를 받으면 계속. 만들어서 납품하는데 한 네네. 5년, 4년에서 5년 걸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수주를 받을 때는 왕창 실적 올라갔다가 또 이제 수주 절벽이 오거든요. 절벽은 네네네. 몇 년 동안 또 굶기도 하고 사이클이 있죠. 덕구가 네. 텅텅 비기도 하고 뭐 그런 사이클이 있어서 지금 이제 수주가 늘어나는 국면입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 다들 이제 군함을 많이 만들고 있기 때문에 그림 한번 보십시오. 하나 오늘 주가를 보면 네. 주가가 뭐 굉장히 많이 올랐죠. 그 역시. 지금은 25,000원 수준에서 지금 12만, 15만 원까지 가는 상황이니까요. 지금 한 4배, 5배 정도 오른 상황이고 다른 이 현대중공업이나 다른 이제 이렇게 조선 관련 업종들도 꽤 많이 올라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보시면 아까 이제 제가 이 사이클을 탄다고 그랬잖아요. 지금은 이제 막 이 잔고가 늘어나는 수주가 늘어나고 앞으로 몇 년 동안 먹을거리가 쌓여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한 3년, 4년 동안은 조선업의 호황이 계속될 거다. 그리고 네. 이 그림도 보십시오. 한국 조선산업의 이 지난 20년 동안 이 영업이익 합계인데요. 보시면 이제 꽤 좋았을 때가 있었고 2013년까지 좋았다가 한 10년 동안 굉장히 어둠의 죽음의 골짜기를 지난 거죠. 저게 지금 몇 년인가요? 저 예? 분홍색 밑으로 내려간 게 몇 년인가요? 숫자가 그러니까 14년, 15년, 10년, 그때군요. 20년 그러니까 지난 10년 동안 이게 마이너스를 겪다가 그러니까 지금 죽음의 골짜기 겪었죠. 구조조정도 많이 하고 실제 문 닫고 조선소 텅텅 비고 해외 팔려 나가고 네네. 통폐합도 하고 그랬는데
사실 이제 생각해 보면 그 조선산업 어렵다는 얘기 많았죠. 네네. 수많은 노동자들이 해고되고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조선산업이 화랑이 되니까 조선산업 노동자 거제의 노동자들이 없는 거죠. 그래서 대부분 다 아직 외국인 노동자로 와서 그 용접이나 이제 힘든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올해부터 3년, 4년 호황이 되기 때문에 지금 영업이익이 2027년이 되면 거의 10조 원 가까이 영업이익이 날 거다. 본격적인 한국 조선업의 부흥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한국 조선업은 끝났다 이런 말이 네, 많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네. 완전히 이제 슈퍼사이클을 탔다고 봐야 하나 아니면 우리 조선업에 뭐가 달라진 건가요? 그렇습니다.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조선 그 그림 한번 띄워주세요. 그 중국의 조선 산업이 지금 이제 51%를 차지하고 있고요. 한국이 여전히 28%, 일본이 15%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제 그러니까 결정적인 문제는 중국이 세계에서 배를 가장 싸게 만드는 나라잖아요. 인건비도 싸고 사실 빠르게 기술력을 따라잡고 네. 있고 며칠 전에 보시면 지금 중국이 또 메모리 반도체도 급격히 따라와서 거의 한국과 격차가 5년에서 한 3년까지도 좁혀질 것 같다라는 건데요. 조선 산업은 이미 이제 중국이 따라잡았고 네. 한국이 유일하게 강점을 갖고 있는 분야는 좀 이제 배가 크고 좀 고도의 기술이 들어간 그런 영역에서 좀 한국이 마지막 남아 있는 영역인데 다행히도 이게 미국이 조선업을 키우려고 하고 미국이 좀 물량을 직접 발주하고 근데 미국의 또 이 약점은 뭐냐면 중국의 매출을 올려주고 싶지 않은 거죠. 네. 중국에 종속되고 싶지 않은 거고 이대로 가면 전 세계 모든 배를 중국이 만드는 상황이 되기 때문에 미국 입장에서는 지금 한국과 일본을 키워주고 싶은 거죠. 계속해서 비슷한 주제가 반복되는 것 같지만 탈중국 공급망의 또 핵심 키워드가 이 그림에서도 보듯이 네. 한국과 한국과 일본밖에 없는데 마침 한국과 일본이 지금 그 기술력이 좀 뛰어난 나라기도 하고요. 한국은 그래서 2015년에서 2018년, 19년까지 엄청난 침체기를 겪었다가 2021년 이후에 LNG 운반선, 그다음에 이제 가스선, 고부가 가치 선박이 늘어나면서 선가가 좀 올라가고 한국은 그러니까 지금 싸게 만들 수는 없어요. 하지만 그 고부가 가치 선박을 만드는 쪽에서는 한국이 좀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아까 트럼프가 만든다는 135억 달러짜리 그런 배들은 중국이 만들고 싶어도 아직 못 만드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아까 주가가 오르는 건 이런 거 한화 그다음에 삼성중공업 같은 그 한국의 조선업체들이 아직 경쟁력이 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주가가 좀 탄력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취재를 좀 해보니까 이렇게 또 3년 4년 그 수주 물량이 쌓여 있다가 또 절벽이 올 거라는 거죠. 내년 물량은 아직 예상이 안 되는 상황이고 미국이 또 저렇게 계속 주문을 하고 미국에 야망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미국도 과연 아까 트럼프의 무모한 그런 도전이잖아요. 이게 군함을 늘리고 싶어 하지만 과연 이제 다음 대통령까지 이 군함 프로젝트를 계속 할 것인지 네. 게다가 애초에 트럼프의 이 무모한 이 100배 강한 프라겟 이 프로젝트가 과연 구현이 될 것인지도 아직 확실치 않은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데 이 그림 한번 보시면요. 이 글로벌 조선업 이 발주 건수인데 아까 그림하고 비슷하죠. 실제로 이거는 이제 발주 건수로 봤을 때 이렇게 사이클을 타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네. 2021년, 23년, 25년까지 지금 이제 꾸준히 발주가 늘어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내년과 내내년까지도 발주가 좀 늘어나면 조선업이 탄력을 받을 것이고 망해가던 한국 조선업이 좀 본격적으로 살아나는 그런 계기가 될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가 있습니다. 하나오션이 전략을 잘 세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필리조선소를 사고 그 호주에 있는 오스타리아는 또 네네. 그 회사를 또 사가지고 미국의 방산 기업으로 등재를 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아마 미국에서 생산되어지는 많은 아마 조선 함대는 하나오션이 차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그리고 이게 1, 2년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상당 부분 유리한 전략을 세운 건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트럼프가 지금 이제 이 중국의 조선업을 꺾기 위해서 이 존스법이라는 걸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미국의 군수 물자를 운송할 때는 미국 선박을 써야 된다. 네. 사실 그런 말도 안 되는 이제 통상적 안박을 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에 항구 입항하는 중국 선박에는 또 이렇게 입항료를 10배 물리겠다라는 것도 하고 있어서 서로 맞대응했었죠. 네, 이거 한번 그림 한번 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수수료도 부과하고 미국 선박을 사용 의무화하게 하는 그런 법도 만들고 미국 선박을 중국에 수리할 때는 또 이 과세를 200% 하겠다라는 것들을 이제 이 압박을 해서 미국의 이제 선박을 늘리려는 미국 조선업을 키우려는 그런 정책들을 하고 있는데 이게 또 반도체나 에너지나 다른 것과 달리 조선업은 또 이렇게 워낙에 길거든요. 최소한 네. 3년, 5년을 봐야 되기 때문에 이게 과연 이제 미국의 조선업의 경쟁력을 키울 수 있을 것이냐
또 문제는 지난번에 우리 이제 LG 엔솔 사태도 봤지만 미국의 제조업 노동자들의 그 노동 생산성 자체가 많이 떨어져서 근면성이 없기 때문에 실제로 이 중국인 한국처럼 한국은 그 근면하게 이 굉장히 그 성실하게 노동해서 이렇게 배를 싸게 만드는 그런 경쟁력이 이미 미국에 없기 때문에 과연 이게 미국의 트럼프의 프로젝트가 과연 잘 될까? 이 몰락한 조선 산업이 이 천하에 하나 조선소가 하나 오션이 갔는데도 과연 미국의 이 몰락한 조선 산업을 살리기에는 좀 이렇게 굉장히 버거운 그런 그 이미 몰락한 조선업을 살리기에는 굉장히 어려운 때가 늦은 거 아닐까라는 생각도 하지만 기본적으로 가능한 거는 지금 이제 미국이 그래도 굉장히 강력하게 지금 조선업을 살리는 의지가 있고 결국 하나의 키워드는 동맹이죠, 동맹. 그러니까 이 미국은 자국의 조선 산업을 키우려는 의지가 있고 또 이걸 안보의 문제로 엮어서 보고 있기 때문에 미국이 자체적으로 하지 못한다면 동맹의 힘을 빌린다. 그 동맹이 미국과 가장 가까운 동맹이 한국과 일본이기 때문에 한국과 일본이 결국 미국 조선 산업은 경쟁이 없더라도 미국이 한국에 발주를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는 거죠. 이번에 그 올해 LNG선이 전 세계적으로 16개가 발주됐는데 그 중에서 14개를 수주한 게 한국 기업이래요. 네네. 나머지 그렇죠. 2개 어디 갔나 했더니 하나 쉬핑 가져갔어요. 미국 네. 법인이 하니까 결국은 다 우리나라가 다 가져온 게 되더라고요. LNG 맞습니다. 같은 경우. 이걸 만약에 이 네. 기회를 우리가 놓치면 LNG선도 중국이 나중에 이제 그렇게 쫓아올 텐데 가져가면, 지금 네. LNG선 가장 잘 만드는 나라가 한국이기도 하고 사실 한국이 이번에 이제 캐나다 잠수함 수주에 실패하기도 했는데 잠수함도 실패. 또 이렇게 계속 그 한국이 또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네네. 이걸 계기로 사실 여전히 한국이 제조업 강국이다라는 걸 전 세계에 보여주면서 또 미국과 동맹을 통해서 새로운 기회를 창출하는 굉장히 좋은 그 타이밍인 것 같습니다. 제가 궁금했던 건 이제 다 좋아. 우리 기업이 가져가는 거 좋고 어쨌든 미국이라고 하지만 하나 쇼핑 하나 오션이 가져간다고 하는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나라도 조선업 한참 안 좋을 때 뭐 회사 팔고 노동자들 이제 강제 해고가 당하고 여러 가지 있다 보니까 숙련된 노동자들이 점차 줄어들고 있잖아요. 근데 네. 더군다나 미국은 더 없을 거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의 지금 이제 그 노동 생산성이 굉장히 떨어져 있고 네네. 또 이렇게 갑자기 또 몇 달씩 휴가 말없이 결근하고 휴가도 가버리고 그런 이제 문화가 있다는 그렇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지금 한국에 이제 그 노동자를 가서 그런 이제 완전히 직원 재교육부터 게다가 이제 용접하는 것부터 모든 걸 다 가르치면서 해야 되는데 또 미국은 또 이민자를 또 굉장히 지금 뭐 막고 있기 조지아 사태 때문에 어쩔 거예요? 그렇죠. 네. 조지 사태 같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여전히 쉽진 않다. 그리고 이 사실 냉정하게 보면 미국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사실 경쟁력 자체가 굉장히 물가가 높고 네네. 인건비 높기 때문에 한국과 달리 이게 그 필라델피아 자체적으로 뭐 수출 산업이 되게 어렵지만 트럼프의 의지대로 미국의 배는 미국에서 만든다라는 거 있다면 약간 비싸게라도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물량을 줄 거기 때문에 그쪽의 시장은 약간 남아 있지만 확장성은 크지 않다라고 보는 게 냉정한 평가일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런 전략은 어떻게 될까요? 그렇게 된다면 현지에서 노동자를 많이 구할 수는 없고 그렇다면은 한국에서는 하기 힘든 로봇으로 용접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을 하는 전략이 하나가 있을 거고 맞습니다. 두 번째로는 한국 전체로 보면은 이게 사실 이제 군사용이기 때문에 별도의 건설할 수 있는 도크가 필요하거든요. 이게 비어 있는 게 군사당이거든요. 네. 그러면 한편으로는 미국에서는 시간이 너무 많이 걸리면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럼 뭔가 이게 선진화된 이 생산성을 높이는 로봇으로 만드는 이런 공장을 하나 만들고 또 한편으로는 이 군산에서도 한번 해보자 이런 전략을 가지면 한국은 두 가지 전략 모두가 유리한 측면이 있지 않을까요? 그 아주 재미있는 아이디어인데요.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이 하는 그 핵추진 잠수함도 미국에서 만드느냐 한국에서 만드느냐 네, 논란이 네. 있었죠. 그런데 계속 이야기하다 보면 이건 결국 미국에서 만들 수 없다. 기술력이라든가 인력이라든가 미국에서 조달할 수 없기 때문에 미국의 허락을 받아서 한국에서 만든다. 아니면 그런 쪽으로 이야기가 진행이 될 텐데 그렇기 때문에 아마 말씀하신 대로 이제 미국의 군함도 아까 필라델피아 조선소의 뭐 피지컬 AI라든가 자동화를 하면 좋지만 이미 거기는 다 낡은 쇠락한 조선소를 다시 살려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자동화가 매우 쉽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의 군함도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말 그대로 군산에서 만들고 이 기술력 같이 공유를 하자. 아니면 그렇게 되면 좀 더 강력한 네. 조선 동맹과 해운 동맹과 안보 동맹이 밀착하게 연계되는 그런 새로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텐데 그야말로 외교력과 정치력이 굉장히 필요한 그런 부분이겠죠.
군산에서 만들 수 있으면 우리 전라북도도 군산에서. 많이 좋아질 미국은 것 지금 지역 아까 활성화. 보셨다시피 그 점유율이 0.2%밖에 안 되는데 네. 그걸 높이고 싶은 게 미국의 강한 욕망이죠. 그런데 취재를 해보면 해볼수록 미국의 조선업은 정말 살리기 어렵겠다. 그러니까 미국의 필라델피아 조선소에 굉장히 많은 돈을 줘가지고 겨우겨우 살리면 몰라도 이거 자체로 경쟁력을 갖고 글로벌 무대에 살아남기 어려운 그런 구조인데 아무튼 뭐 결국 미국은 그냥 특수한 상황인 거죠. 미국이 자국의 공급망을 확보하기 위해서 비싸게라도 주고 자국에 맡기겠다 하는 그 시장이 마지막 남아있기 때문에 네. 거기서 이제 한국 기업들이 기회를 찾고 있는 거고요. 근데 미국이 정말 그 말씀하신 대로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자동화와 그리고 국경을 넘는 꼭 굳이 미국이 있지 않아도 된다. 군산과 동맹을 하든 미국 기업이 한국에 들어와서 군산에서 전술을 짓든 다양한 형태의 어떤 제휴 모델을 모색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기자회견까지 하면서 밝힌 황금 함대에 대해서 슬로우뉴스 이정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네, 우리- 저희는 잠시 광고 보고 돌아오겠습니다. 파타타타 증권 봉합 이제 저녁 8시 30분 퇴근 후 퀴즈 한판 혼자 하지 마세요 같이 해요 매일 저녁 8시 30분 많은 참여 바랍니다.